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메이트 디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뷰를 배치하여 화면을 꾸며주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비긴스는 코틀린을 기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틀린을 모르신다면 코틀린 기본 강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을 이해하기 위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 크기의 단위인 DP에 대해서 알아보죠. DP는 Density Independent Pixels의 준말로 Density, 즉 같은 면적에 들어있는 픽셀 밀도로부터 Independent Pixels, 독립적인 크기를 가진 픽셀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픽셀은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도트 하나에 픽셀이 하나씩 매칭되는 개념이지만 DP 하나는 물리적인 도트보다 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비슷한 크기라고 해도 Full HD의 해상도를 가진 경우도 있고 Quad HD의 해상도를 가진 경우도 있죠. 당연히 Quad HD가 물리적인 픽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픽셀 단위로 같은 크기를 가진 버튼을 각각 출력해보죠. 당연히 Quad HD는 같은 면적의 픽셀이 많기 때문에 버튼이 더 작게 출력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겠죠. 폰트는 어떨까요? 당연히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는 어떤 화면에서도 비슷한 크기의 UI를 제공하는 DP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P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160 dpi를 기준으로 1픽셀의 크기를 1dp와 매칭한 크기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DP와 매칭되는 면적이 커지도록 알아서 UI를 스케일링해주게 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에서도 일반적인 픽셀 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UI의 사용성을 위해서라면 DP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DP와 함께 하나 더 알아둘 단위가 있는데요. 바로 Scale Independent Pixels, SP입니다. SP는 기본적으로는 DP와 같이 밀도의 독립적인 픽셀이지만 글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SP를 사용한 글꼴은 안드로이드 OS의 설정에서 글꼴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접근성이 중요한 앱이라면 글꼴에 SP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실습을 시작해보죠. 이제 뷰들을 실제로 위치시키는 레이아웃을 사용해 볼 텐데요. 저희는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레이아웃 중에서 제일 자유도가 높고 처리 속도도 빠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내부에 있는 뷰의 상하 좌우에 제약 조건을 걸어서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 레이아웃 방식인데요. 실습 전에 뷰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뷰는 사각형으로 된 표시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좌측 끝의 위치를 Start, 우측 끝의 위치는 End, 상단 끝의 위치는 Top, 하단 끝의 위치는 Botto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뷰가 속해 있는 상위 뷰를 Parent라고 부릅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보죠. 파일,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템플릿으로 Empty Activity를 선택해보죠. 이름은 DemoExam2로 해봅시다. 싱크 과정이 끝나면 템플릿을 통해 만들어진 액티비티에 관계된 파일들이 열립니다. 레이아웃을 수정할 테니 XML을 열어야겠죠.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아래 빌드 창은 최소화해주고 레이아웃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된 텍스트 뷰는 일단 선택하신 후 딜리트 버튼으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버튼을 끌어다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추가해봅시다. 버튼을 추가하면 저번에도 보았듯 버튼에 대한 속성이 오른쪽에 뜨죠. 맨 위에는 버튼에 부여할 고유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고 아래 보시면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컨스트레인트 위젯을 보시면 상하 좌우에 플러스 표시가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각형 안쪽에 꺽쇠 모양이 있죠. 플러스 표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상하 좌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약 조건은 플러스 표시를 눌러 추가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제어하려면 중앙의 디자인 화면에서 버튼 상하 좌우에 동그라미를 드래그하여 제약 조건을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튼을 패런트에 엔드에 붙여볼까요? 버튼 오른쪽 동그라미를 우측 바깥으로 끌어봅시다. 바로 버튼이 패런트의 엔드에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약 조건입니다. 버튼의 엔드가
부모가 되는 constraint 레이아웃의 end에 따르도록 제약이 걸린 것입니다. 속성을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사라지고 숫자가 표시된 콤보 박스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숫자는 마진, 즉 여백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16으로 조절해보면 16dp만큼 패런트의 end로부터 마진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좌측 동그라미를 좌측 바깥으로 끌어보죠. 좌우 모두에 제약 조건이 걸렸다는 표시가 나타나면서 버튼이 중앙으로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좌우 모두에 제약이 걸리면서 기본값인 좌우의 중간 위치에 버튼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우측에 설정한 마진을 뺀 위치의 중간이죠. 중간이 아닌 더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constraint 위젯 아래의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를 바이어스 값이라고 하는데요. 좌측으로 갈수록 0%, 우측으로 갈수록 100%이고 50%일 때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동해 보시면서 원하는 위치에 두실 수 있습니다. 상하에 걸리는 제약도 원리는 똑같으니 여러분이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이번엔 뷰의 크기를 바꿔볼 텐데요. constraint 위젯 아래에 보시면 layout width와 layout height가 있는데요. 이는 뷰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값으로 wrap cont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용의 크기에 따라 뷰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속성값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크기로 설정하거나 상하 좌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layout width를 160으로 설정해 주시면 현재 크기보다 좌우로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0으로 설정하시는 경우 제약 조건 내에서 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constraint 레이아웃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포함된 뷰 간에도 제약 조건을 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일단 버튼을 지우고 이미지 뷰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리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뜰 텐데요. 샘플 데이터인 avatars 선택해 보죠. 그리고 이미지 뷰의 스타트와 탑을 패런트의 스타트와 탑에 제약을 걸어보고 마진을 24씩 줘봅시다. 이 이미지 뷰 아래 텍스트 뷰를 정중앙에 정렬하여 놓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텍스트 뷰를 새로 추가하시고 텍스트 뷰의 상단 동그라미를 이미지 뷰의 하단 동그라미에 끌어봅시다. 제약 조건이 연결되면서 텍스트 뷰가 이미지 뷰 아래에 착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게 보기 좋을 테니 마진을 16 정도로 줘볼까요? 좌우는 어떻게 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겠죠? 텍스트 뷰의 좌우 동그라미를 각각 이미지 뷰의 좌우 동그라미에 제약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미지 뷰의 위치와 연동되는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constraint 레이아웃 위에 뷰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치한 뷰들을 실제로 코드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따라와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디모였습니다.